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도 실력 향상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있는 대로 한번 끌어올려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것들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잘 꺼내서 쓸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풀이를 했고 오늘은 5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스펙트럼이 하나 쫙 나와 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 아, 일부만 흡수돼서 흡수선이 나타난 흡수 스펙트럼이구나.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 보기 기억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아니죠. 지금 이거 문두에서 보면은 요거는 태양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태양의 빛을 우리가 이제 온 거를 분석해 보니까 일부에 이런 흡수선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니은 보기에 스펙트럼에 나타난 검은색 선들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 여기서 챙겨 가시면 됩니다.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태양의 빛을 분석해서 보니까 이런 흡수선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선 자체를 우리는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맞는 내용.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선들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별들을 분석한 선들에게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태양의 대기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 흡수선들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류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2가지를 쓰고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원리를 서술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2가지 원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원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이 답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누군가 알고 있어. 빅뱅으로 빵 터졌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전체의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주 전역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우주 전역에서 방출되는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도 굉장히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까지를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고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생각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4개는 옳고 하나만 옳지 않겠죠?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하였다. 이 숫자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뱅은 밀도가 크고 매우 뜨거운 한 점에서 일어났다. 여러 지점에서 빵빵 터진 게 아니죠. 한 점에서 팡 터지면서 일어났다. 니은 맞고,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크기는 계속 팽창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팽창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였느냐? 아니죠. 최초에 아주 높은 온도였다가 점점 식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식었기 때문에 전자도 붙잡히게 되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상승이 아니고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로 일정한 것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자, 요게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무슨 비인지도 좀 체크를 앞으로는 하세요. 질량비는 3대1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은 질량비는 3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개수비로 물어보게 된다면 수소 12개 있을 때 헬륨이 하나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좀 잘 보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 개수비로는 12대1이지만 헬륨 하나가 이 수소 하나의 4배의 질량을 갖거든요. 한 개가 4배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량비로 얘기해보면 12대4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해서 3대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질량비를 보이는 거는 최초에 이 수소가 확 만들어지고 초기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 개수의 비율,
그거에 의해서 헬륨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3대 1이 나와야만 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3대 1이 나오네? 그럼 이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겠네? 이렇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수소와 헬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별의 진화 과정에서도 그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헬륨의 비율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야 돼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만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근데 최초의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이 3대 1의 비율이 예측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측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 자, 넘어가 봐서 8번입니다. 8번 중요 붙었고요. 지금 가나다라가 설명이 있는데 이게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의 설명.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지금 이거 나온 어떤 진술들은 다 사실이에요.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만 배열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 이후에 헬륨 원자핵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나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었다. 이건 빅뱅 이후에 처음에 발생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일단 앞서겠구나를 생각하면 되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입자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가 결합해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쿼크 3개씩이 결합하면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돼요. 어떤 쿼크들의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일단 쿼크가 먼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순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일단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제일 먼저, 빅뱅 이후에 제일 먼저 생성이 됐어요. 바로 직후에. 그러다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 그 쿼크들끼리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양성자나 중성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을 이룰 수 있거든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헬륨 그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분 지났을 때 이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그 헬륨 주위를 전자가 돌기만 하면 헬륨 원자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그 전자를 붙잡는 데까지 38만 년이 걸립니다. 너무 얘가 빨라가지고 붙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식고 3000켈빈, 이것도 아주 뜨거운 온도지만 최초의 우주의 온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 3000켈빈 됐을 때 드디어 전자가 수소 원자핵 주위에 또는 헬륨 원자의 주위에 잡혀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입자들이 방해를 하지 않게 되고 계속 전자들한테 가로막혔던 빛이 그때 탁 직진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우주가 빛이 탁 퍼지면서 투명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라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나다 가라 순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졌다는 게 뭐 우리가 원래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 진짜 투명 인간처럼 됐다기보다는 원래 그랬다고 했잖아요. 안개가 아주 자욱한 곳에서 이렇게 플래시를 켰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대기 여기에서 플래시를 비추면 쫙 직진하면서 뭔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요거는 어떤 원자의 구성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A를 전자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덩어리, 그거를 B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원자핵이겠죠. 원자핵은 지금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를 확대해서 C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를 확대했는데 그게 C 3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C 하나하나는 쿼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쿼크 3개가 모이면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기억에 A, B, C 중에 A가 가장 나중에 생성이 되었을까? 아니죠. 기본 입자로서 A와 C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B가 만들어집니다. 뭐 한참이라고 해봐야 한 3분 정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A가 가장 나중에 생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원자핵은 지금 헬륨 원자핵은 아니죠. 그럼 훨씬 더 지나서 만들어진 원자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가 생성이 되었을 때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 근데 이게 그 물질과 빛이 분리됐다는 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런 느낌으로 쓰인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 계속해서 이 빛이 물질에 가로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이 물질들이 정리가 되면서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원자핵이 생성되었을 때는 아니에요. 원자핵이 생성되고도 전자가 붙잡힐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생성되었을 때는 아니고 A가 B에 붙잡혔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이다. 그렇습니다. 저기 A의 전자와 C의 쿼크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기본 입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에 그림은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안 복잡한 문제.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원래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1대1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온도가 높은 아주 처음에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왔다 갔다 교환이 됐지만 점점 온도가 조금 식으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됐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은 조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식으면서 그렇게 서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그만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비율이 바로 이 14대 2입니다. A가 양성자인데요. 양성자가 14개 있을 때 중성자는 2개 있는 비율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 과정이, 교환되는 과정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수소도 만들어지고 헬륨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소의 원자핵은 이 양성자 하나하나가 다 수소 하나의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14개였잖아요. 그 중에 12개는 각각 12개의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각각 하나씩이 별개로 수소 원자핵 하나씩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수소 원자핵으로서 기능하는 애들이 생기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플러스를 띄고 있을 텐데 요거 양성자 2개랑 아까 비율상 중성자 2개가 맞는 비율이었죠. 얘네 넷이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됩니다. 헬륨 원자핵.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핵이 12개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핵은 몇 개 만들어졌어요? 딱 1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 비율은 12개 대 1개인데 12를 좀 빼서 써볼게요. 12개 대 1개의 비율로 개수가 만들어지지만 질량비를 해보면 얘는 덩어리가 지금 12개죠. 근데 얘는 덩어리가 4개잖아요. 그럼 질량으로 보면 12 대 4. 그래서 질량비는 약분하면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 질량비로는 3대 1. 개수비로는 12대 1이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 1개와 B 1개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핵이 됐냐. 우리가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1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1개는 필요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쿼크 2개와 전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B는 중성자인데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 3개. 양성자든 중성자든 쿼크 3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C가 생성된 후에 헬륨 원자핵이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12개 있을 때 얘는 덩어리가 4개니까 12대 4 해서 3대 1의 약분된 질량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이 질량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질량비 3대 1, 개수비 12대 1 이렇게. 그래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여기 보시면 빅뱅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A 시점에 쿼크와 전자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B 시점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고, 그러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을 구성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초의 원자가 C 시점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최초의 원자가 생성이 됐을 때는 우주의 온도는 대략 3000 켈빈 정도로 떨어졌고, 그때가 대략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지난 시점이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거는 빅뱅 이후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C에서 원자가 생성이 됐다는 거는 원자핵은 이미 그 전에 있었고 전자가 붙잡혔다는 얘기죠. 전자 붙잡힘. 그러면서 전자에 의해서 직진을 못하고 있던 빛이 우주 전역으로 직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빅뱅 이후 A 시기까지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게 A 시기까지만 낮아졌나요? 점점 낮아졌으니까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빅뱅 이후 A 시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점점 식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 보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후 A 시기까지 봤을 때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시기를 물어보면 앞으로 어떤 문항들에서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칠해주고 이렇게 구간으로 준 다음에 원에서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B 시기는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이다. 그쵸, 3분. 그래서 우리 컵라면이라든지 3분 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 C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자, 여기서 빛이 직진을 이 시점에 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럼 그 빛이 직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이때 직진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로 방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에 그린 가와 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가가 누가 봐도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어때요? 가운데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면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원자라는 것은. 그래서 수소 원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원자 핵을 가져요. 그럼 얘가 플러스 1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전자도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자, 그 다음에 나는 헬륨 원자 핵이겠죠. 헬륨 원자, 얘 자체는 헬륨 원자고, 헬륨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얘도 원자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 2개에 의해서 플러스 2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자들이 2개가 돌아다녀줘야 이 어떤 균형이 맞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가요? 어때요? 뭐든 갖고 있는 게 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질량이 클 수밖에 없지. 가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양전하를 띠고 나는 전하를 띠지 않느냐. 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고 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잖아요. 다 중성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전하를 전체적으로는 띠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우주에는 가가 나보다 많으냐. 많습니다. 질량비로 한 3배 정도 더 많죠. 수소가 3, 그 다음에 헬륨이 1 정도의 그런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질량비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 개당 질량비는 1대4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 약 1대4 정도. 근데 원체 수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질량비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3대1. 그 양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은 빅뱅 후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걸 선생님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자핵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전자가 붙잡히지 못하고 있다가 전자가 딱 붙잡힌 순간을 의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모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시점, 이 전자가 붙잡혀서 원자가 형성된 그 시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주 나이 약 3분일 때냐, 이거는 3분은 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점이거든요. 헬륨 원자핵. 그런데 우리가 이 문항에서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 시점으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더라. 그래서 원자가 딱 형성이 되는, 전자가 붙잡힌 그 시점은 약 38만 년 지난 다음에 이기 때문에 3분은 너무 이전 시기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이다. 그쵸? 맞습니다. 3000켈빈 정도로 식고 약 38만 년 지났을 때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빛이 직진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요렇게 딱 전자가 붙잡히는 순간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로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다. 그죠? 우주 배경 복사가 그 시점에 방출되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는 설명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점을 요 그림을 해석했을 때 딱 전자가 붙잡혀서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로 해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별이 탄생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성운에서부터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이 별이 되는 과정. 그럼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밀도가 높은 부분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서로 끌어당기고 그런 중력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다가 원시별에서 모이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안쪽이 뜨거워져. 뜨거워 하다 보면은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중력 수축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게 우리가 주계열성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었을 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성운의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중심부로 밀집된다. 서로 뭉치는 일이 일단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냐? 모이면 모일수록, 뭉치면 뭉칠수록 얘들을 더 수축시킬수록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 과정에서 원시별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원시별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된 것으로 봤습니다. 원시별에서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시별 내부 자체에서는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예요. 15번은 어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성자 4개가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쫙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모였죠.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는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변하는 복잡한 과정도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공부 안 할 거예요. 양성자 4개가 모여서 합쳐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것도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은 얘네 넷이 모인 거는 헬륨 원자핵이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따로따로 4개였던 것보다 질량이 조금 줄어요. 그 질량이 조금 감소한 만큼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보기 기억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그런데 수소가 지금 융합이 되는 수소
수소 원자핵이죠, 얘가. 수소 원자핵이 융합되는 이 과정은 그냥 태양 정도의 별에서도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더욱 무거운 더 큰 질량을 갖는 그런 별에서도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일단 수소에서 헬륨으로 넘어가는 핵융합 반응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질량이 큰 별에서도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일단 핵융합의 첫 단계니까. 그 다음에 니은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를 생성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맞습니다.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헬륨 만든다고 원자핵 헬륨 핵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어야 일어난다. 아까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억 켈빈 이상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융합. 헬륨 핵융합. 이거는 뭐예요? 헬륨 원자핵이 융합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는? 탄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1억 켈빈 이상까지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수소가 핵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1000만 켈빈 이상이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은 아까 내부에서 만 때문에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선생님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여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풀이는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16번 문제 요거는 자료 없이 발문으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에 대한 설명. 그래서 훨씬 더 큰 별. 여기서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만 딱 써놓고 갑시다.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는 만들어진다. 그것만 확인하고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기억에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이 생성된다. 어때요? 한 군데도 거슬리는 지점이 없어요. 원시별이 만들어지다가 뭉쳐 하다가 안쪽이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1000만 켈빈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결과물로 헬륨이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생기니까 전자가 붙잡히면 헬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생성이 되느냐? 탄소까지만 만들어지는 것.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그런 별들에서는 탄소까지만 만들어지는데 더 질량이 큰 그런 별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더 핵융합을 해가지고 철까지는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런 부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디귿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생성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빵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더 무거운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보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고요. 가와 나가 나왔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냥 봐도 나가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가가 태양 비스무레, 태양 언저리, 태양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나가 더 이제 10배 이상인,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별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 구조에서 보니까 태양 비스무레한 별은 수소, 헬륨, 탄소 요것만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여기서 철까지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작죠? 얘가 10배 이상이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중심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래서 어디가 더 높아요? 더 높은 온도까지 갔을 때 핵융합 반응이 잘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 나보다 낮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느냐? 어때요? 아니라고 했어요. 철은 매우 안정한 원자핵을 갖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철 단계까지 딱 가게 되면 다른 거 다 융합하고 이제 철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디귿 잘 챙겨두세요. 요런 일은 없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부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원소들의 종류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그림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직후, 끝난 직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대요. 자, 그랬을 때 별의 중심부에 생성된 원소 A의 이름.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에서 더 마지막 단계의 그런 원소가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A의 이름을 쓰고 더 이상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쓰라고 합니다. 서술형으로 물어봤어요. 일단 A는 누구죠? say who, 누구 나와야 돼? 철 나와야 돼, 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의 마지막은 철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철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여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뒷부분을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철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뭐 정도 해도 여기서는 정답으로 인정이 될 듯 합니다.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개 성운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 개를 닮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과정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원소는 모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이냐. 즉 얘가 빵 터지면서 원소를 많이 방출하게 생겼죠. 그쵸? 근데 그게 다 철보다 무거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철보다 가벼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철보다 무거운 것도 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것이 다 철보다 무겁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이 과정에서 방출된 원소는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요 옆에서 이제 뭉쳐 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 마지막에 철까지 갔을 때, 왜냐하면 철까지 가야 걔가 더 이상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균형을 잃게 되면서 빵 터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별의 경우에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디귿 오르니까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중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자, 요거는 태양계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다라는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좀 우리가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각각의 내용을 볼게요. 가에서는 성운이 전체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밀도가 높은 데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됐고요. 라에서 성운 회전에 의한 원반이 형성이 되었다. 어때요? 그냥 봐도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풀어져 있던 성운이란 애가 뭐 일부가 이제 수축하게 된다. 가로부터 시작하겠죠. 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뭉쳐. 조금 더 뭉치면서 얘네들이 뭉치니까 회전이 빨라져. 이런 라와 같은 과정. 그래서 이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시 태양은 그 전에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미행성체가 생겼다. 요거를 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있던 상태에서 주변 중간중간 뭉쳐있는 미행성체들이 생겼다. 그게 나의 과정이고, 그런데 그 미행성체들이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더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는 저 별, 태양을 돌게 되었다. 그래서 다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태양계는 가라, 다, 나, 수느냐, 가라, 나다죠. 다나가 아니고. 그래서 태양계 형성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 단계를 통해 태양계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거의 나란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이 주변을 도는 애들이 공정 궤도가 거의 이 평면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런 원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쵸? 그런 원반이 만들어져서 그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가장 상관없는 그림이 저 가죠. 가는 최초에 뭉쳐볼까? 그런 과정이니까 저걸로는 이 공정 궤도면을 설명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가 단계는 가장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형성되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기 가까운 데는 너무 온도가 높아. 그런 애들이 다 이제 증발해버리고 기체가 되고 없어. 그래서 거기서 뭔가 뭉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암석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그런 재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루어진 애들이 만들어진 거고, 멀리 있는 애들은 얼음 같은 걸로 빨리빨리 뭉쳐서 크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걸로 뭉쳐진 그런 행성이 만들어졌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21번은 지구, 원시 지구의 형성과 지금 현재 지구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원시 행성 중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막 뭉쳐지면서 그런 조금 더 큰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지구에 해당하는 이 원시 행성은 그 초반에 굉장히 온도가 높다고 했어요. 애들끼리 자꾸 부딪혀. 자꾸 옆에서 막 날아와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원소들이 막 붕괴되면서 열을 막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거웠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녹아있는 상태의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암석이든 금속이든 이런 것들이 막 녹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니까 뭔가 애들이 아직 유동성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건 안쪽으로, 핵 쪽으로 가라앉고 바깥쪽으로 이제 가벼운 것들이 나오면서 바깥쪽에 멘틀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 멘틀 바깥쪽 부분이 이제 바삭바삭 식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조금 이제 껍데기가 식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원시 지각이 되었고, 지각이 맨들맨들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고 울퉁불퉁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에는 물이 고이게 돼서 원시 바다가 되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물이 잠겨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자들이 만나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바닷속이니까 그때 아주 강렬한 그런 이제 해로운 파장들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A 과정에서 지구는 질량과 반지름이 모두 증가하였다. 미행성제 충돌로 점점 붙잖아요. 다른 애들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기억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B 과정에서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커졌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녹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무거운 원소들을 안으로 가라앉게 되니까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B, C 과정 동안 지구의 온도는 계속 하강하였느냐. 근데 지금 사실 A 과정이 시점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마그마 바다 뭐 그 시점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계속 그냥 충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 동안에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그마 바다로 녹아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 과정은 온도가 하강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과정이 여기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그림은 성운 수축으로부터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와 그 다음에 태양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의 태양 형성 과정과 나의 행성의 형성 과정으로 구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태양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로따로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최초에는 태양계 성운이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밀도 차이가 있어서 걔네들이 조금씩 모이게 되었고,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좀 도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 중에 가운데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었고 그게 나중에 태양으로 발달하였다라는 아주 심플한 과정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수축하면서 돌면서
원시 태양도 만들어지지만 그 주변에 이 원시 원반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태양계 원반이 형성이 됐고 그 원반에서 조금씩 뭉쳐가지고 또 미행성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행성들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행성이 형성이 됐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옳은 거를 골라보래요. 그럼 4개는 뭔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만 제대로 된 진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에 태양계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구만 해도 철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토당토 않은 설명이다. 수소와 헬륨이 주로 이루고 있는 건 맞지만 철과 같은 그런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해서 나온 그런 원소들도 그 성운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도 다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2번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원시 태양으로부터 태양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원시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일정한지 물어봤습니다. 누가 봐도 일정할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3번 B의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그죠, 태양이 형성이 됐으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인데 4번에서는 C, D, E로 갈수록 행성의 크기는 작아지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미행성체가 자꾸 충돌해서 더 합쳐지는 과정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점점 붙어가지고 커지는 과정도 있죠. 그 다음에 5번,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최초에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원반이 발달하면서 미행성체도 되고 원시 행성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먼저다. 그래서 3번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번. 23번은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설명은 태양계 성운의 회전과 수축, 약 50억 년 전에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원시 행성 형성인데요.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결합하여 원시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에서 그 중에 하나인 원시 지구에서는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 후에 밀도에 따라 물질이 분리돼서 멘틀과 핵이 더 안쪽이죠? 멘틀이 바깥쪽이고 그래서 멘틀과 핵을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지 봅시다. 보기 기억에 가의 성운은 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가에서 태양계 성운이잖아요. 주로라면 그런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비율상. 그런데 어때?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미행성체는 원시 태양계의 원시 원반에서 고체 물질들이 뭉쳐서 생성이 되었다. 그렇죠? 원시 선반에서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미행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동그라미 기역, 멘틀을 이루는 물질은 니은, 핵을 이루는 물질보다 가볍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핵 부분이 되었고요. 가벼운 것들이 바깥쪽에서 멘틀을 이루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맞으니까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여기 보면은 가와 나는 각각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 전체 우주에는 A가 누구겠어요? A 뭐 보나마나 수소지. 수소가 74% 정도 되고 헬륨이 남은 것 중에 24% 정도고 그 이상의 것들이 2%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우주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뭐 여러 은하 중에 그 중에서 항성계 중에 하나는 태양계에서 그 중에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봤더니 뭐가 제일 많다고 했었죠?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아요. 요거는 핵 부위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많다? 산소규소가 많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A와 나의 기억은 같은 원소냐? 아니죠. A는 수소고 기억은 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원소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원소들은 대부분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빅뱅이 탁 일어났을 때 수소, 헬륨이 그때도 이미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초신성 폭발에서는 철 이상의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뭐 산소, 규소, 철까지는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이거는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진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양 정도 크기,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그런 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죠? 철보다 훨씬, 이 태양보다 훨씬 그런 질량이 큰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라고 구분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나를 골라볼 거예요. 나머지 4개가 어디가 틀렸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헬륨이다. 어때요? 아니지. 왜? 수소니까. 수소가 3배 더 많다. 그 다음에 2번,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 이제 나올 수 있으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탄소냐. 이건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써여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뭐 상위 몇 개랑 뭐 지구를 구성하는 몇 개 중에 뭐 공통적으로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 원소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둘 다의 공통적으로 가장 상위 랭크 돼 있는 거를 찾아보자면, 그러면은 그 산소입니다. 탄소가 아니고 산소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돼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대부분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것이다. 지구를 이루는 거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였지? 산소, 그 다음에 뭐 규소 막 이런 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 이런 거랑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것은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5번,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계 성운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태양계가 형성될 때 거기에서 있던 것들이 뭉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거기서 생성이 아니고 그냥 태양계 성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함정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여기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번만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5문제의 실력 향상 문제를 풀고 났더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개념들이 약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떤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배웠더니 굉장히 유식해진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빅뱅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여러분들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날 테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